네, 안녕하십니까. 법선생TV 이지희 세무사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증여세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의 경우에 그 재산 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증여세 비과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증여세 전략을 짜실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는 제가 우선은 한 3가지 정도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정도는 이제 비과세에 해당이 되지만 주의하셔야 될 게 충분한 소득이 있는 자녀에 대해서 생활비를 주거나 교육비를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또 조부가 부양 능력이 있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제 손주한테 부담한 생활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가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손주가 이뻐가지고 뭐 학자금을 대신 내준다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과세가 당연히 되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능력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혼수용품까지는 비과세에 해당이 되지만 만약에 그 자녀의 전세자금을 보조를 해줬다던가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장애인이 수령하는 연간 4천만 원 한도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데 이 보험 상품은 종류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4천만 원은 납입액 기준이 아니라 수령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령하는 보험금의 기준을 4천만 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장애인이 증여받는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5억 원을 한도로 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요건을 잘 충족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증여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신탁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탁 기간이 장애인이 사망 시까지로 되어 있어야 돼요. 중간에 기간이 끝난다고 하면 계속 연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증여세도 마찬가지고 그 재산 가액에 대해서 나라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어떤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가. 시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어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돼서 형성되어 있는 그 가격, 통상적으로 성립된 그 가격을 시가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제 신고를 하거나 이제 흔하게 사용하는 거는 사실 감정가액이나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매매 사례가액이나 이제 유사 매매 사례가액 같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뽑아내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감정가 또는 보충적 평가 방법. 보충적 평가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고요. 일반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된 가액이지만 이제 이것도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 계산을 해주거든요. 기준시가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계산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 금액을. 자,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제 기준 금액이 있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도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용 건물은 조금 특이한데요. 임대용 건물은 임대보증금 그리고 1년 임대료를 12%로 나눈 금액의 합과 뭐를 비교하냐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고시가액이나 기준시가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조금 특이하죠, 이거는. 그리고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이고, 마지막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중 평균을 하는데 주당 순손익가치의 3배, 주당 순자산가치의 2배를 이제 5로 해서 나눠주는 건데 사실 이거를 계산하려면 재무제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게 이제 더 유용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비과세와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 재산가액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